이기는 습관. 실등에도 골을 못 넣으면 헛수고다. 이기는 사람은 사파 싸움에 능하다. 머리판이나 교과서에 적힌 딱딱한 원칙이 아니라 어디 가서나 승리의 숨소리와 땀 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열심히 일하는 습관이 아니라 사람들을 강화시키고 실전의 노하우를 열광하는 펜으로 만들어서 매출 사이클을 저질러 돌아가게 하는 이런 습관이다. 백화점에서 한 여성 손님이 주름 잡힌 포도주색 바지를 몹시 구입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할인 판매 기간 중이라서 그 손님이 찾는 제품은 이미 품절된 상태였다. 판매 직원의 시에 들어있는 자사의 모든 수소문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길 건너편의 백화점에서 그 바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판매 직원은 매장 관리인에게 돈을 얻어서 경쟁 백화점으로 갔다. 그리고 정가를 고스란히 더 주고 손님이 찾던 바지를 구입해서 자기 매장으로 가져와서 할인 가격으로 되팔았다. 이 거래에서 노조서 들어오면 손해를 보았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그 고객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다음에 구입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노드 스트롱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 규범이 있는 조직문화. 최근 들어서 창의력이니 자율이니 하는 말들이 선진적인 조직문화를 대변하는 말처럼 쓰이고 있다. 그러나 창의와 방만, 자율과 방종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교의제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고 책임이 없는 창의는 방만함에 불과할 뿐이다. 비록 종업은 두셋에 불과한 구멍가게라 할지라도 질서와 책임이 존재하지 않고는 금세 망하고 만다. 인간이란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규칙이나 규범이 없으면 제 편한 대로 하려는 본성이 튀어나온다. 잘 넣어서보라. 그러면 해결책이 보인다. 비즈니스는 문제의 연속이다.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어쩌면 비즈니스의 묘미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착착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을 보고 우리는 그 집단과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하기도 한다. 흔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의를 하거나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유난히 해결책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대단히 머리를 가져온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석하고 또 분석하라. 분석. 유명한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면서 종종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린 대단한 전략이나 방향선에 이런 회사들의 흥망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경우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는 회사의 전망을 좌우하는 사소한 것에 큰 차이를 만든다. 우연치 않게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일본 만화책을 본 적이 있다. 초밥 요리를 꿈꾸는 북해도 출신의 쇼트라는 소년이 동경까지 초밥 유학을 와서는 결국 수많은 난관을 뚫고 전국 초밥 만들기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초밥왕에 등극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려낸 만화다. 만화책이지만 설치한 장인 정신은 무엇이 최고의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칼의 상태를 체크하는 법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밥을 짓는 쌀과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철저히 사소한 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 디테일의 힘 1m씩 쪼개고 잘라서 관찰하라. 벤자민 프랭클린. 평범한 과정은 성과가 아니다. 그물은 마음을 성과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다. 성과. 측정은 공정하게, 평가는 냉혹하게. 제1 제정한 시사 재임 시절에 자신의 시간 중에서 50%를 인사관리, 잘 알려진 이전에 그 방법으로 10, 15, 50, 15, 10의 법칙을 적용했다. 이는
전체 임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10%를 1위 그룹에, 그 다음에 15%를 2위에, 저 50%, 또 마지막 이렇게 안 되는 조직일수록 리더의 인심이 후하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쉐보론 시핑사에 10만 5천 톤급의 유조선을 인도함으로써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에 360척 연속 무결함 인도, 그리고 평균 40일 건조라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납기를 맞추고 결함의 최소화를 하는 수준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 무결한 제품, 전혀 흠이 없는 제품을 고객이 원하는 날짜보다 앞당겨서 만들어내고, 안 되는 조직일수록 리더의 목표는 원대하게, 평가는 명확하게,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걸으라. 잘못되어 있으리라.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 가을의 불화계로 체코의 건축가. 사람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 뭐냐고 나에게 물어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헬렌 켈러 미국 교육자. 비전이 없는 것이다.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왜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전의의 일을 해? 한비자에 나오는 일하다. 어느 날 왕이 옷을 벗고 깜짝 잠이 들었는데 마침 왕이 옷을 담당하는 신하가 자리를 비웠기에 왕관을 담당하는 신하가 옷을 덮어드렸다. 다니는 잘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왕이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정관과 전의를 모두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유인즉 전의는 자신의 책임을 못한 것이 죄고, 정관은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한 것이 죄명이었다. 왕은 만일 자신이 정관의 죄를 묻지 않으면 모든 신하들이 자신의 일보다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더 돋보이는 일만 할 것이고, 그리 되면 권리에 각자 맡은 일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적재적소, 약속되고 공유된 일이 적재적소에 막힘없이 충실하게 흐르는 조직, 프로세스를 정착시켜서 조직의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라. 컴퍼니. 당신은 아무처인가 프로인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는 음악 예호가 유도했다. 특히 바이올린을 좋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이올린을 연습하곤 했다. 평소 의례적인 인사보다도 바이올린으로 멜로디를 한 곡조 연주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 번에 그가 한 시골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물리학 세미나를 끝내고 한영연에 참석했다. 이때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사 대신에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마을신문에 아인슈타인 바이올린 연주회 대성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아인슈타인을 저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칭하며 물리학가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적어놓았다. 시골 마을의 기자는 아인슈타인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 웃지 못할 오보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 기사를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조기그 분석하고 구조화한다. 프로세스를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 어떤 위기에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커다란 도움이 된다. 세상은 당신이 보는 대로. 마을이 훤히 내려보이는 언덕 꼭대기 한 노인이 길가에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었다. 앞을 지나던 어떤 여행자가 그에게 다가 물었다. 아련 마을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나요? 노인은 대답. 당신은 어디서? 화를 잘 내고 정지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나부자들이여. 여행자가 대답했다. 여기서 똑같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요. 노인이 말했다. 세상은 당신이 보는 대로. 조직이 직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지독한 훈련이다. 지독한 훈련을 하는 데는 돈이 든다. 그러나 훈련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다. 훈련. 당신이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훈련을 두 번째 사랑으로, 목표 설정을 첫 번째 사랑으로,
크라이슬러사의 창업자. 크라이슬러의 창업자. 바로 이곳, 바로 지금 필자는 신입사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한다. 회사는 정말 좋은 곳이다. 여러분은 돈 내고 학교를 다녔지. 돈을 줘가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조직이나 회사는 평생 먹고 살 기술과 지혜를 가르쳐준다. 프로들은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한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 일본인 컨설터 야마모토 신지가 쓴 일근욕이라는 책이 있다. 침대에 다리를 자른 이유는 한 남자가 정신과 의사를 찾았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물론 침대 밑을 살펴보면 아무도 없지만 밤새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잠을 못 잔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어요. 비싸네요. 왜 병원 안 가셨어요? 비쌌어요. 하지만 병원 깨끗이 나았어요. 방법. 정신과 의사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래서 나아버렸다. 비싸다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비싼 것이 병을 고치게 됐다. 당신이 공부할 학교는 바로 지금 이곳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실패자는 어쩌다가 한 번의 기회를 꿈꾸지만은 성공자는 하루를 삶의 기회로 삼는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연구실은 열악했다. 창문의 유리창은 깨져서 바람과 먼지가 들어왔다. 건방에 대해서 연구에 몰두했다. 인생은 셀프 마케팅의 연속. 우리는 흔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데 관련된 일련의 경영활동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상에 없는 오직 하나, 제한수 한 정도 차별화하라. 진정한 천재는 비범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존재하는 모든 훌륭한 것은 독창력의 열매다. 인생도 없이 지낼 수도 셀프 마케팅이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된다. 정신은 삶을 조정하는 핸들이다. 진정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 고통에 따르는 창조적인 혁신에 기꺼이 사활을 걸어라.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업이 있다. 일을 꾸미는 기업,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기업, 무슨 일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기업.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징기스칸. 성을 쌓지 마라. 하다 보면 되겠지? 무계획형. 가장 좋은 진행 방식은 생각하기 전에 일에 돌입한다. 하는 일을 한 번에 몇 가지 문제를 동시에 또 변화하고 예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매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 해당된다면 불행하게도 당신은 무계획형이다. 실증 바르고 마감 시간을 넘기고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일들이 서로 엉켜버려서 필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끝까지 완성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일을 잊어버린다. 마지막으로 겨우 일을 마치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일은 정말 짜증나. 나는 어떤 타입? 목표는 열심히형.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꼭 배워야 한다기에 요즘에는 또 웰빙이 키워드라고. 물론 이와 같은 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이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부가 아니라면 이것은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로 낼 수 없는 시간만 빼앗는 단절된 활동에 불과하다. 일을 함에 있어서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큰 계획이 있어야만 세부적인 계획도 정해지기 때문이다. 뭐든지 내가 만능 해결사형, 중요도가 낮은 것에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흥미가 있는 일을 해버리는 편이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사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솔선하여 일을 시작한다. 누군가 일관계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 시간이라는 무질서한 흐름에 조직을 놓아서 기르지 말라. 시간의 흐름은 세 가지다. 미래는 머뭇거리며 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무한정이 있듯이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중에 그 구석진 곳에 보이지도 않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의 일이다. 벽화는 크기가 183평방미터나 되는 대작이었다. 하루는 그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천장 구석에 인물 하나하나를 꼼꼼히 그려놓고 있었다. 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이보게, 그렇게 구성진 곳에 잘 보지도 않는 걸 그려넣으려고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세일즈의 신이 된 비결. 일본에서 세일즈의 신이라고 불리는 하라이치 헤이가 은퇴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 기자가 영업을 잘하는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저 남보다 많이 뛰고 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서 발톱이 뭉개지고 굳은 살이 두껍게 붙은 발을 보여주었다. 덧붙여서 세일즈라고 잊지 않을 때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는 조직은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 이 일을 축제로 만들어라. 축제로 만들어라. 고객을 향해 움직이는 동서형 조직으로 변신해라.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가 없다. 프랑스 시인 신학자. 실행이 곧 전부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아이디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행. 총알처럼 움직인다. 동서형 조직. 동서형이란 단순히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목적도 체계도 없이 공연히 분주하기만 하고 진정한 성과와는 거리가 먼 일을 매달리고 밤을 새고 쓸데없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줄 모르고 머리를 쓰고 발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진정한 동서형 행동이 아니다. 액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지가 어디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참다운 동서형 행동이다. 이러한 공유된 인식하에 전 구성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각자 맡은 바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이 바로 동서형 조직이다. 동서형 조직이다. 이런 것도 습관이다. 마케팅에 올인한다. 체화된 마케팅적 사고. 이제 개발이나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든 인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든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든 누구라도 모든 생각과 의사결정의 채널을 고객 감동의 주파수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마케팅 전략의 기신이 되어야 한다. 하물며 CEO는 등원할 나위가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마케팅 부서가 기업 전체는 아니지만 기업 전체가 마케팅 부서가 되어야 한다. 전체가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철저하고 고객에게는 관대하다. 성실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자 약속이다. 오늘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한 발씩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은 보답한다. 한 발씩 한 발씩. 바탕 없는 재기 발랄함은 수명이 짧다. 성실함을 견지하라. 성실하자. 에서요. 성필을 가르는 아침의 미학. 하루를 전력과 함께 열어라. 자동차 세일의 신화적인 인물인 GM 대우의 박노진이 서는 처음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면서 고전하게 됐을 때 아침마다 경제신문을 빼놓지 않고 탐독했다고 한다. 어느 분야가 경기가 좋은지 아는 데는 그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수요일에서 흉적으로 과일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흘러들어서 늘 쓰이지만은 박에서는 당장 천금을 시장으로 알겠다. 채소값이 올라서 이렇게 거기에 맞췄던 거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집요한 실행력. 앞에서 여러 가지 이기는 습관을 손꼽았지만 필자 개들은 이 집요함이라는 녀석이 인생의 숨막꼭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진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전혀 다른 산출물 아웃풋을 만들어낸다. 부디 이 책의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요한 만큼 보이는 삶의 이 끈질긴 법칙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라. 500%, 300%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곧 골 결정력을 키우는 마무리 습관, 성과로 연결 지어라. 축구 경기를 열다고 보담하면 열심히 문제를 들락거리기는 한 것 같은데 결국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끝나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다. 운동 경기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기지 못하면 헛수고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승패도 마치 축구의 골 결정력과도 같은 능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달려있다. 돌을 던지면 호랑이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달려들고 전략과 함께 하루를 열고 확실한 마무리로 곧 골 결정력을 높여라. 시간을 비교하자. 이런 아침에 1시간은 오후 늦은 1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시작하는 제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제주는 더욱 위대하다. 롱펠러. 전략과 함께 하루를 열고 방법에 대해가 선전을 먼저 전정해서 조직도 마찬가지. 일터로 신나는 놀이터로 아무리 웃으라고 강자들 억지를 짓는 미소는 본인도 어색하지만 남이 보기에도 이상하다. 결국 직원들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해야 고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직원들이 행복해지는 데는 여러 여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일터를 신나는 놀이터 일을 진짜 미소 가짜 미소 인간의 웃음을 주제로 한 연구에 몰입한 폴 에크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다. 그는 우리가 짓는 수많은 미소 가운데 특정한 근육이 움직이는 미소만이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진짜 미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간을 그리는 42개의 근육의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그는 이 근육들의 일일이 번호를 매겼다. 예를 들어서 코를 찡그리는 것을 9번, 양입술을 꼭 다무는 것을 15번 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해서 에크먼은 총 19가지의 서로 다른 모양의 미소를 찾아냈는데 그 중에 18가지는 가짜 미소라는 것이다. 가령 썰렁한 유머를 듣고 난감해진 상태에서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을 위한 승리의 전공법.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성과나 명예, 우월한 위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0번 실증을 해도 한 골을 넣지 못하면 헛수고일 뿐이다. 시장은 이미 2등은 곧 패배라는 원리를 천리하게 보여주고 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다. 걸어온 길이 힘들고 세상이 험난하다고 한숨 지며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책을 읽으면서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기는 습관에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수완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 누구든지 이 전공법으로 낭비없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승리하는 방법, 승리의 맥을 잡는 22가지 이기는 습관을 조직에 심어라. 업무 현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종합적인 실천 지침은 건강을 117번 방문하는 끈기와 집념. 삼성생명에서 거의 평생의 커리어를 바친 재무설계사 송정희 팀장은 자랑스러운 삼성인상을 받다. 지금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송 팀장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인물이다. 돌아다니면서 군부대 등등. 아니 소눈동자가 다르잖아요. 중국 북성대 서학 박사로 불리던 미불에 관한 일하다. 그는 역대 명화를 모작하는 것이 취미였는데 특히 소장가들이 자신의 소장작품을 얼마나 똑바로 알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것을 큰 재미로 생각했다. 소장품을 잠깐 빌린다는 고실로 가져와서 이를 그대로 베낀 다음에
돌려줄 때는 원화 대신에 자신이 그린 모적을 돌려줬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장가는 깜짝 속아 넘어갔고 이렇게 해서 슬쩍 챙긴 작품이 일천여점이 이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하의 미불도 8세기 화가 대승의 그림 앞에서나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어느 날 미불은 소 그림으로 자를 자가 없다 하여 화우 대소로 칭송받던 대승의 그림 하나를 빌려 하루밤 사이에 이를 베꼈다. 늘 하던 대로 그림 주인에게 모정을 돌려주었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미불의 집에 들이닥쳐서 사기꾼 이름의 소동을 피우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냐? 중요한 것을 봤다는 거죠. 뭔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다. 잘하는 사람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탁월한 전략이다. 무조건 따라해라. 로마에는 좋다 싶으면 그것은 적의 것이라도 모방한다.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인간에게 완전히 모순된 가면 속에서의 엄청난 모방이 있을 뿐이다. 배움을 청하고 도움을 청해라. 화창한 토요일 오후 한소년의 아빠와 함께 오랜만에 정원을 선질하고 잔디를 깎고 화단 정리 때마침 신선한 바람 잡초를 뽑고 있던데 소년에게 잔디 밖으로 굴러버리라고 말했다. 소년은 있는 힘껏 돌을 굴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돌은 끔찍하지도 않고 낑낑대던 손을 들어서 못하겠어요. 도저히 아빠가 소년의 부드럽게 달려가려 할때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얼마든지 돌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을 만들어서 합쳐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서비스 조직에서의 웃음은 생명줄과도 같다. 웃음은 생명줄이다. 웃음은 결국 마음의 표현이다. 인사성이 없는 후배들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 요즘 젊은이들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신화로 원조 아이들 후배들 자본이 필요 없는 투자 웃음이 돈을 부른다. 밤낮으로 무서운 긴장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을 얻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16대 대통령 언제나 준비된 사람 단정함으로 무장하라.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사와 더불어서 첫눈에 자신의 인상을 판가름해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예의와 인사. 사람도 첫눈에는 톡톡 튀고 재기 발랄해서 보여 호감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에 분격이 없고 예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금세 실증이 나게 마련이다. 인사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조직은 무덤이나 다름이 없다. 예절이 갖는 힘을 체득하라. 두 배의 가치가 들어온다. 예절의 기술은 모든 인간 관계를 형성시킨다. 스페인 작가 예절을 가지라. 내가 번 것은 반드시 고객에게 돌려주라. CRM과 연동해서 DB 마케팅이라는 말을 쓴다. 축적된 고객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타깃 마케팅은 물론이고 고객을 유지하고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방법론이다. 내가 기억하면 고객도 나를 기억한다. 고객의 꿈속까지 동행해라. 누구나 1대1을 원한다. 이영석 팀장은 삼성생명 내에서도 타의 초정을 부르는 1등 설계사로 7년 연속 판매왕 자리를 놓치지 않는 신화적인 인물이자 살아있는 전설을 움직이는 영업소다. 그녀는 만나는 고객의 직업에서부터 GRM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습관이다. 고객은 똑같은 대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개별화된 처우이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까닭은 미국의 발명왕 에디슨, 그가 축음기를 발명하게 된 까닭은 뭘까? 바로 자신이 가는 기가 먹어서 평소 소리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에디슨은 8살 때 성홍열을 앓고 자, 축음기. 내 월급은 사장이 아니라 고객이 준다. 부산 사업 후에 고객이 준다. 월급은 사장이 아니라 고객이 준다. 고객의 우는 소리는 맨 나중에 들린다. 하면 포착하기 힘든 고객의 니즈를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매장이나 영업자가 고객과 1대1로 만났을 때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고 집중하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고객 서비스의 방향이나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예민한 고객 우는 소리 맨 나중에 들리면 안 되죠. 기능적 편의 측면에서 관찰하라. 감각적인 편의, 고객이 얻는 치과에서의 경험 측면에서
상징적인 편익 측면, 인지전화, 정보 노출, 정보, 상징적인 이랬던 매장의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객이 원하는 바가 뭔지. 고객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지나갈 뿐이다. 오만한 기업을 들여다보면 CEO는 물론 심지어 건물 관리까지 우리 기업은 너무나 훌륭하다. 직접 하고 말하고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말고 고생은 즐거움의 씨앗이지만 조심하는 것이 탈 없음의 지름길이다. 돈이 없으면 지혜를 보여라. 가장 무서운 것은 술에 취하는 것. 해보지 않고 돈이라는 글자, 지피지기 백전백성, 빌린 돈을 고객보다 유능, 잠꼬대, 교토 상인의 33계명, 진짜 상인은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늘 거기서 일어날 일을 생각한다. 한 사람의 고객이 1만 명의 고객이라 생각해라. 참으린 자, 검소하게, 선이, 창업은 쉽고 수성을 얻다. 늘 고객 입장에서 무리한 승부를 벌이면 마음이 평안하고 물건의 질을 따져라.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먼 길을 형상을 떠나는 사람이 오직 자신 모든 물건은 각기 때가 있다. 한 번 만족시킨 고객은 최고의 세일점에 내린다. 말이 단 장서적이를 먼저 말을 죽이라. 돈 장사가 최고의 장사다. 모르는 쌀 장사보다 주변을 쳐라. 모르는 쌀 장사보다 아는 보리 장사가 낫다. 알아야 된다. 고객 서비스의 어뜸은 늘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난도 부자도 모두 내 마음에 달렸다. 서비스를 고객에게 드릴 수 있을까? 진화의 법칙. 반드시 현재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것, 지금 수준 이상의 것이 어디 존재하고 누군가는 이미 그것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이 뭘까? 고집의 법칙. 반드시 빛 볼 날이 있다. 창의의 법칙. 내가 꿈꾸는 세상은 반드시 만들 수가 있다. 돈은 가장 낮은 곳에서 흘러들어온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남다른 전략가들의 5가지 비밀 법칙은 마케팅 법칙. 전 직원이 마케터다. 고객과 시장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바로 마케팅. 그러므로 어떤 영역에서건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적인 사고가 도입되지 않고는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다. 모든 구성원들이 마케팅 전략의 귀신이 되어라. 전략에서 귀신이 되어라. 그렇군요.